오후 5시 중소기업 생산관리부 사무실. 김재석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아내 정미진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재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재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그는 상사에게 급한 가정사를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닥터 박수현을 만났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의사는 미진의 상태가 생각보다 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있나요? 재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진은 외동딸이었고 양가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이었죠.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미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그들이 결혼했을 때 미진은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건강이 점점 나빠졌고 최근 몇 년간은 번역 일도 집에서만 하고 있었죠. 재석은 침대 곁에 앉아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연약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처럼 재석의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이 미진과 일치했습니다. 의사는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재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재석은 병실에서 잠든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재석은 그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하는 재석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가벼웠죠. 이것이 미진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친구들이 재석의 결정을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석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큰 수술을 받고 있었죠.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 친구의 말에 재석의 직장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재석이니까 이해해. 가족은 그런 거라고 항상 말하잖아. 6시간 후 2개의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재석은 미진보다 먼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아팠지만 그의 첫 마디는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회복이 필요한 상태고요. 박수현 의사의 말에 재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통증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죠. 아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일주일 후 미진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혈색이 돌아오고 활기를 찾았죠. 재석은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아내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미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어때? 색깔이 돌아왔네. 미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죠. 재석은 그저 수술 후 적응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미진은 퇴원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미진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재석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식탁에서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재석은 이런 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재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미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돈된 모습이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재석은 오랜만에 돌아온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미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식탁에 앉은 두 사람, 미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 삶에 대해서.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되찾은 후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했죠. 그러나 미진의 다음 말은 재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재석은 미진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새로운 취미나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원할게. 미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이혼하고 싶어. 재석의 세계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 그리고 자신이 한 달 전 신장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농담이야? 재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미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마음이 식었어. 이건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거야. 재석은 벙어리처럼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저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변하는 거지.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진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고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줄게. 생각할 시간이. 미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결정했어. 다음 날, 재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죠.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재석은 미진이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진은 젊고 건장한 남자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미진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인호라고, 내 헬스 트레이너야. 병원에서 만났어. 내가 입원해 있을 때. 재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가 수술실에 누워있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을 줬는데 건강해진 너는 다른 남자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진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난 행복하고 싶어. 젊음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이해해줘. 재석은 말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석은 출근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박수현 의사는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피로감은 없으신가요? 재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집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병원 검진실, 박수현 의사는 재석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재석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가끔 잊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신장 하나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박 의사의 말에 재석은 집중했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뭐가 문제인가요? 박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수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체질은 이식 후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고 있어요. 면역 억제제도 평생 복용하셔야 하고요. 재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을 들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줄이시고요. 박 의사의 말에 재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니 지금 그의 인생은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미지는 이미 절차를 시작한 것이었죠. 재석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내려놓고 자신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징후, 면역 억제제 평생 복용 필요,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음. 재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혼 통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석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재석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죠.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재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특히 신장 기증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어요. 재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재석아,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재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난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미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화내도 되는데. 날 미워해도 되는데. 재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워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행복하길 바랄게. 진심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한 그날, 재석은 병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석은 무감각하게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이 소식은 그저 또 하나의 타격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박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이요법, 약물 치료,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스트레스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재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라니 지금 그의 인생이 스트레스 그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석은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 그날 밤 재석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그의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개인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미진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고 그는 그것들을 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은 자신이 구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당분간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짐을 풀면서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44세, 이혼한 남자,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석은 회사에 복귀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퇴근 후 재석은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받았습니다. 약사는 그에게 약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 약들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재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 그리고 끊임없는 피로감과 싸우는 나날들. 한편 미진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인호와 자주 만났고 둘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인호는 젊고 활기찼으며 미진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헬스장, 클럽, 여행. 그녀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진은 인호에게서 어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외모와 건강만을 중요시했고 깊은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미진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진은 인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여성들과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인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겼습니다. 우리가 뭐 독점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의 말에 미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새로운 삶이었을까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미진은 우연히 박수현 의사를 만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 미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 의사는 잠시 미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미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박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재석 선생님은 요즘 자주 뵀네요. 미진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재석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박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분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합병증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요. 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석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물어볼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 의사는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 수술 전에도 합병증 위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신장을 내어주셨죠. 지금도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더군요. 미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재석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을 위해 신장을 준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몰랐어요. 박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미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석은 자신의 건강 위험을 알면서도 신장을 내어주었고 이혼 후에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진은 인호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예전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재석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 여행 중 찍은 사진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미진은 용기를 내어 재석의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원룸 앞에 서서 그녀는 벨을 누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한편 재석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피로감과 싸웠고 약물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능력이 떨어졌고 상사는 그에게 휴가를 권했습니다. 김 부장, 건강이 우선이야. 좀 쉬다가 와. 재석은 결국 휴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진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기억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재석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고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박 의사는 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재석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재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째 입원 중이었고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건강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재석은 간호사가 들어오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렸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 미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 재석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진은 재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마르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은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께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됐고.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재석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걸. 그런데도 수술을 강행했다는 걸. 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을까? 넌 건강을 되찾아야 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뿐이야. 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재석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내가 준 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리고 건강해지자마자 너를 버렸어. 재석은 미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미진은 고개를 들어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죠. 그저 이해와 용서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바친 거나 다름없는데 대체 왜? 재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니까. 미지는 무릎을 꿇고 재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재석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미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진심이 보였으면 그걸로 됐어. 그날 밤 미진은 병실에서 재석을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약을 챙기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재석의 희생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리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현 의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미진이 아직 병실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말없이 재석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네요.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서적 안정이 중요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재석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준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재석은 퇴원했습니다. 미진은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떠난 후 텅 비었던 집은 다시 그의 존재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깊게 변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재석은 미진이 다시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했고 미진은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미진은 재석의 약을 챙겼고 그의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없던 세심함으로 재석을 돌보았습니다. 한편 재석은 미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미진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미진은 재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인호에게서 연락이 왔어. 재석은 순간 긴장했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거절했다는 것만 알아줘. 재석은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넌 행복해? 지금 이렇게?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화려함이나 젊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게 행복이더라.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미진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재석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갚을게. 내가 준 이 생명, 이 사랑. 절대 헛되지 않게 할게. 3달 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재석의 건강은 조금씩 안정되었고 미진은 그의 건강 관리에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번역 일을 줄이고 재석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둘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조용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박수현 의사는 재석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참 신기하네요. 미진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석의 얼굴은 예전처럼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진은 재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일부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야. 나는 내게 신장을 주었고, 넌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어. 미지는 재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과 헌신의 가치를 알게 된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서 재석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재석의 건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고, 미진의 죄책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장 이식과 이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야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미진은 재석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재석은 미진의 귀환을 통해 용서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조건 없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상처받아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재석과 미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된 사랑의 시작이었죠.